예, 오늘 우리 할 주제가 이제 문경세제를 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도서관 운영하시는 분이 여러분에게 설명드렸듯이 오전에는 강의를 하고 점심 맛있게 드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문경세제를 직접 함께 이렇게 걸어보는 시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우리가 이렇게 오늘 우리 담당 도서관 담당자께서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이 전체 주제 큰 사업의 주제가 기리외 인문학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인문학이라는 것이 뭐냐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 참 대답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습니다. 예. 우리 역사, 문화, 철학 뭐 등등 이런 것들이 하나의 우리가 학문으로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걸 포괄해서 인문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인문학이란 뭘까? 어떤 의미를 가질까? 예, 혹시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예, 치유의 인문학 들어보신 적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인문학을 그죠? 예, 가지고 치유를 한다. 치유가 뭐겠습니까? 억눌린 것을 그죠? 해방시켜 주는 거. 이게 치유입니다. 이런 치유를 할 수 있는 것이 옛날에는 의사가 혹은 심리사가 아니면 더 옛날에는 무당을 통해서 굿을 통해서 이렇게 했던 것을 이제는 뭐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인문학이라는 것을 통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치유의 인문학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뭘 치료를 받기 위해서 막힌 것을 뚫기 위해서 억눌린 것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서로 소통과 공감입니다. 그죠? 예, 이렇게 중얼거려 가지고는 소통이 잘 됩니까? 안 되죠. 당당하게 큰 목소리로 그죠? 힘있게 예,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자기의 느낌을 자기의 이야기를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소통이 되는 겁니다. 자, 소통하고 공감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 우리 학생들 엄마가 늘 자주 하는 이야기가 가장 흔하게 하는 이야기가 뭘까요? 엄마가 어떤 말씀하세요? 학교 갔다 오면 다녀왔냐? 그거 말고 또 공부와 관련해서 공부 잘했냐? 공부해라. 그런 이야기 하죠. 예. 여러분 어때요? 공부하기 힘들죠? 아니야. 아이고, 우리 학생들. 예.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이 참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공부하기 싫어요. 왜 싫어? 그죠? 하기 힘들어요. 왜 하기 싫어? 예. 밥 해주고 엄마가 떡 해주고 그죠? 옷 사주고 다 하는데 뭘 못해? 그게 뭐 힘들어? 이렇게 합니다. 어? 엄마 안 그러시죠? 예, 그거는 원래 좋은 엄마가 있고 좋지 못한 엄마가 있어서 그래요. 예, 공부하는데 뭐 힘들어? 예, 잠 좀 덜 자면 되지. 소통이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 입 다물죠, 그죠?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예, 소통을 하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서로 공감을 해야 됩니다, 그죠? 예, 공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소통하고 공감하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며느리는 누구? 시어머니의 입장을 이해해야 되고, 그렇죠?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해가 전제가 되지 않으면은 절대로 공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감하고 소통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마음의 상처 풀려집니까? 안 풀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속에 뭐가 쌓입니까? 화가 쌓이죠. 그걸 가지고 뭐라 합니까? 화병이라 하는 겁니다. 화병 의사가 치료할 수 있습니까? 현대의학으로도 치유가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뭘로서 우리는 치유가 가능할까요? 예, 바로 소통과 공감을 통해서 예, 이렇게 우리가 함께 그죠? 소통하고 또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장을, 이런 기회를 또 이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뭐겠습니까? 앞에 길 위에 인문학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문학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경 세제가 뭐다,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해서 세제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제라는 길 위에, 그죠? 길을 이해함으로써 우리 세상을 이해하고 역사를 이해함으로써, 자, 이해가 뭐의 전제입니까? 공감할 수 있는 전제가 되고, 공감해야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전제입니다. 제가 이렇게 주어진 자료를, 그죠? 그 가운데서 한번 보실 생각 말고 여기서 제가 대신 읽어가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거는 사실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냥 듬성듬성하면은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이렇게 화면에 많은 글자를 올리는 건 아니지만은 부득이하게 한번 올려서 제가 읽어 한번 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길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길. 뭐 길 한번 생각해 본 적 없죠? 예, 그러나 우리 한번 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길은 뭘로 이어집니까? 길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죠? 길은 길로 계속 이어지지 않으면 뭐겠습니까? 그건 길이 아닙니다. 그죠? 예, 이렇습니다. 길은 길로 이어집니다. 길은 이어짐을 그 본질로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막다른 길에서는 더 이상 어찌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아마 여러분 삶을, 인생을 한번 길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한번 비유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생각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길은 본래부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고자 하는 세제도 본래부터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본래부터 있었던 것은, 그죠? 우리 천지 창조해서 이 누가 만들던 간에 만들어졌을 때, 그때부터 하나씩 만들어진 겁니다. 예. 그래서 길이 없다고 우리는 탓할 수가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찾아 나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길은 끝나지 않습니다. 예. 하다못해 막힌 길 없으면 어떤 길이 있습니까? 뭐도 어떻게 할 수도 있습니까? 돌아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돌아올 길도 있게 마련입니다. 이것이 길의 본래 모습입니다. 자, 길은 길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 길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이렇게 조금은 길이라는 건 이제 다 대충 이해가 되죠? 예. 실타래 이어지듯이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길은 이어지는 것만 아니고 또 이어져서 다양하게 무수히 많은 갈래가 있는 수평적인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 길 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무수히 많은 시간이 쌓여 있죠. 여러 어머니, 아버지들 어떻습니까? 이제까지 살아온 길 한번 3, 40년 혹은 5, 60년의 시간을 이렇게 쭉 지나보면 어떻습니까? 그 위에 무수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죠? 하물며 우리 인생의 길도 그런데, 내 혼자만 걸어온 길도 그런데, 모든 사람들, 차도, 음하차도, 그죠? 이민족도, 전쟁도, 그죠? 탱크도, 그죠? 돌짐승도 지나다니는 이 길 위에 수천 년의 역사가, 수천 년의 시간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길, 땅바닥만, 흙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그죠? 그 위에 많은 시간이 켜켜이 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멀리는 고구려의 시간도 어디에? 길 위에 있고, 신라의 시간도 있고, 조선시대의 시간도 있습니다. 물론 나라 이런 서름의 시간도, 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처참한 시간도 길 위에 다 쌓여 있습니다. 깃발 휘날리며는 한호의 시간도 있고, 서로 잡은 손 놓지 못하는 서러운 생이별의 시간도 길 위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공감이 됩니까? 예. 이해가 됩니까? 예. 그게 바로 우리가 길과 소통하는 거고, 그죠? 세상과 소통하는 하나의 방법이고, 우리 서로가 소통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예.
길은 가야 할 길도 있지만 그래도 어떻습니까? 반드시 가야 되지만은 이 길로 가야 되지만 어떻게 합니까? 새 길도 있고, 그죠? 옆길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길 위에 시간이 보이지 않는다고 불평할 필요도 없습니다. 시간이 보이지 않는 건 이미 역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는 옛 길만 가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의 길만 가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우리의 걸음걸음 이 하나하나에도 뭐가 있습니까? 예, 이게 바로 또 하나의 시간이 쌓이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걷는 세제의 길이 옛날의 길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새롭게 여러분의 발자국을, 여러분의 흔적을, 여러분의 역사를 남기는 길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길 위에서 만나는 시간은 아주 새롭습니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옛길을 갑니다. 어디를 갑니까? 예, 한번 크게 한번 이거 읽어보세요. 제일 마지막 줄. 넘는다. 예, 세제를 넘는다. 그래서 우리가 세제를 넘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 합시다. 자, 이제 어디까지 왔습니까? 세제까지 왔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세제라는 것이 도무지 어떻게 생겼는지, 야, 이 참 서론이 길다. 예, 이렇게, 길어야, 그죠? 예, 그게 길어야 어떻게 합니까? 예, 이제 우리 인생도 어떻습니까? 금방 후다닥 살아오면 할 이야기 있습니까? 없죠? 굽이굽이 돌고 돌아서, 그죠? 오니까 어때요? 할 이야기가 많잖아요. 풀어내야 될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번 제대로 풀어내 본 적이 있어요? 그런 적 있습니까? 없죠? 예. 자, 그럼 한번 우리 풀어내 봅시다. 세제, 그죠? 어떻게 있느냐? 세제. 해발 얼마입니까? 650m. 이건 높다면 높고, 그죠? 그냥 넘을만 하다면 넘을만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왜 세제냐? 그죠? 왜 세제냐? 이거 뭔지 아시죠? 조령입니다. 그죠? 영은 고개라는 겁니다. 그죠? 조는 뭐지요? 예, 세조입니다. 세. 왜 세 고개라고 이렇게 했느냐? 왜 그렇습니까? 예, 새도 날아서 넘기가 힘든 고개다. 그죠? 그런 의미에서 조령이고, 조령이라는 이 말을 우리말로 하면은 뭐가 됩니까? 세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쪽에 우리 문경 세제를 이렇게 쭉 올라가면은 왼쪽 편에는 이하령이라는 아주 가파르고 더 높은 고개가 있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저쪽에 하늘제라는 좀 낮은 고개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삼국시대는 이 하늘제라는, 그죠? 이걸 가지고 청주로 해서 어떻게 하느냐? 서울로 이렇게 한양으로 갔던 겁니다. 예. 그랬는데 그것보다가 새로운 길을 이렇게 누군가가 찾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옛 길이 아니라 지금 무슨 길입니까? 새 길입니다. 자, 우리가 이 문경 세제, 아무튼 이렇게 세제는 옛날에 조선시대에 와서는 이걸 가지고, 이 길을 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예, 영남대로라고 했습니다. 대로가 뭔지 알죠? 큰 길이다. 그런데 대로라는 것이 큰 길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넓이가, 그죠? 폭이 넓다는 그런 의미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다른 오솔길보다는 좀 컸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 대로라 해서 폭이 넓다는 그런 뜻만은 아닙니다. 보다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주 중요한 길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길이다. 왜 중요한 길이냐? 예, 왜 중요한 길이냐? 우리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등등 치면은 사람이 어디에 제일 많습니까? 어디에 많아요? 경상도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죠? 예, 오늘날 투표에도 경상도 인심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느냐에 따라서 선거가 실패가, 그죠? 당락이 결정됩니다. 그렇죠? 예,
옛날에는 경상남도, 경상북도 이렇게 나눠지지 않았습니다. 예, 그는 아주 늦게 나눠졌습니다. 그 이제는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그죠? 경기도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경상도가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인구가 많으니까 자연이 뭐도 넓겠습니까? 땅도 넓고 토지도 넓습니다. 그러니 경상도 가는 길이 어떻습니까? 제일 중요한 길이죠, 그죠? 그래서 대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대로라는 호칭이 붙기도 합니다. 예, 그다음 이 영남 대로인데 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서울 한양에서부터 제일 종착점은 어딜까요? 어딜까요? 예, 공부를 안 하셨죠? 예, 공부를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예, 부산 오늘은 어디겠습니까? 서울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오늘날은 경부선 가면 어때요? 부산까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조선시대는 부산이라는 것은 사실은 조그마한 포구에 불과합니다. 더 큰 고을이 어디입니까? 동래라는 곳입니다. 동래. 사실은 동래가 그저 큰 고을이었고 부산은 조그마한 뭐예요? 하나 포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산이 동래까지 이렇게 다 합쳐서 더 크게 됐을까요? 예, 인민나라 때 그랬습니까? 그게 아니라 일제시대, 일제식민지 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어디를 주로 개발했습니까? 부산에, 그죠? 부산항을 개발하고 부산 오늘날, 그죠? 시가지 중심으로 해서 관공서도 뭐 세우고, 그거는 뭐였습니까? 그걸 불판했겠죠. 무상으로 공짜로 그냥 끌고 모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중심지를 딱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동네는 상대적으로, 그죠? 축소되고 약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부산에 하나의 부분이 일부분이 되고 만 겁니다. 예, 그런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서울에서부터 시죠, 한양에서부터 동네까지 가는데 대체로 얼마냐? 예, 우리 950인데 이 정도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천리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웬만큼 먼 길을 뭐라고 부릅니까? 그냥 천리길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천리길, 그죠? 예. 그 다음에 이 거쳐서 쭉, 그죠? 이 한양에서부터 동네까지 이렇게 해서 영남대로가 쭉 거쳐서 오면은 관련되는 고을이 몇 개냐? 68개 고을을 이렇게 거쳐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지선이 얼마나 되느냐? 27개 되어 있다. 이제 이런 어떤 내용입니다. 자, 이게 이제 세제의 기본적인 내용이고, 이 세제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죠? 자, 그다음 이제 기능, 예,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자, 세제는 앞에 경상도에서 뭐가 서울로 간다고 했습니까? 세금이 서울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 바닷길로 가서 가기도 하지만은 어디로? 세제로 가는 기도 합니다. 세제는 무슨 길입니까? 세금 걷어가는 길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 조선시대 할아버지 할머니들 피땀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빼앗아 가는 길이기도 하고, 그죠? 그 다음 좀 전에 길은 이민족에게도 예, 다 내어준다 했죠. 예, 그러면 임진왜란 때 누가 외적이, 외병이, 왜군들이, 그죠? 어떻게 했습니까? 부산에서 동네를 거쳐서 어떻게 대구를 거쳐서 문경 세제를 넘어서 서울로 갔던 겁니다. 이 길이 세제입니다. 그래서 세금이, 그죠? 가는 길이고, 전쟁이 어떻습니까? 가는 길이고, 그죠? 그뿐이겠습니까? 예, 다양한 여러 가지 기능이 있고 목적이 있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우리가 다 지금 이 시간에 할 수 없고 다음 시간, 다음 기회로 또 남겨두고 지금은 무엇을? 예, 서울로 가는 관문, 서울로 가는 길,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누가 서울로 가는 길입니까?
영남의 사람들이 서울로 가는 길입니다. 영남의 사람들. 근데 영남 하면 들어본 적 있어요? 예, 영남이 뭘까요? 영남이 뭡니까? 예, 영남은 영은 뭐겠어요? 앞에 세자라는 한자어가 뭐라고 했습니까? 조영 했잖아요. 영은 이제 영남이지요. 그 영이죠. 그러면 영은 영인데 이제는 어디입니까? 영남 쪽입니다. 예, 우리가 영남 쪽이 있습니까? 네. 영남 쪽. 저쪽에 예, 아무튼 예, 누구 볼 때 남쪽에 있습니까? 예, 서울에서 임금의 입장에서 볼 때 영남 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남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가 기준일까요? 내가 기준입니까? 예, 경상도 사람이 기준이었다면 당연히 진주가 뭐가 돼야 될까요? 좌측이 돼야 되겠죠. 안동이 우측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왜?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예, 서울에 임금을 기준으로 하니까, 그죠? 임금 보시기에 진주는 낙동강 이쪽에 붙었으니까 우측이고, 안동은 낙동강 좌측에서 좌도 우도 이렇게 구별되는 겁니다. 예,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동래에서 한양까지 몇 리 길? 예, 그냥 예, 천리라 하면 됩니다. 그죠? 서울길, 천리길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 옛날에 동래에서부터 서울까지,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가면 요즘은 거의 걸어가면 천리길이 됩니다. 이 천리길을 며칠 정도 걸리느냐? 예, 뭐겠습니까? 한 달? 예, 이렇게 걸립니다. 이 뭐예요? 10일 걸립니다. 10일. 하루에 80 정도 됩니다. 그냥 부지런히 걸으면은 볼 일이 있어 걸으면은 얼마나? 10일 걸린다. 하루 100리 간다. 여러분 걸어본 적 있죠? 예, 100리 걸으려면 며칠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예, 정말 그러면 10일이 걸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부지런히 걸으십시오. 그러면 어떡합니까? 건강에도 좋고 또 세상과 소통, 자연과 소통이 쉬워지는 겁니다. 자, 이래 되는 겁니다. 가까운 길이 있었습니다. 고객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 중령 하는 겁니다. 중령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예, 옛날에 영남의 사람들이 서울 왜 들락날락 했을까요? 예, 그렇죠. 예, 장보러 서울까지 갈 일이 없잖아요. 요즘같이 성형수술을 받으러 서울까지, 그죠? 쫓아왔다 갔다 할 수도 없습니다. 백화점, 야, 유명 백화점 오늘 세일 하는데 한번 가자. 지금 가죠? 예, 지금은 가는데 옛날에는 그 때문에 갈 일은 없습니다. 자, 농사꾼들이 쌀 팔러 간다. 그죠? 예, 저 경남 지역에 가면 쌀 팔러 간다는 게, 쌀 판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 쌀을 사러 가는 겁니다. 거기는 뒤죽박죽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사는 거하고 파는 거는 엄연히 구별되는데 경남에 가면 어떻습니까? 예, 사일이 없으면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장에 가서 쌀 팔아 오너라 이렇게 합니다. 참 당황스러웠어요. 예, 세상 그렇게 바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똑같은 길이지만은 오르막은 올라가지만 돌아서면 어떻습니까? 내려막이 되는 겁니다. 예,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고 그게 길입니다. 예, 영남의 선비들이 과거 시험을 위해서 서울로 갑니다. 물론 과거라는 것이 항상 서울에서만 치는 것이 아닌데 과거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과거가 뭐냐? 뒤에 우리가 하겠습니다만은 문과학 하는 게 있고 대과학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급제를 해야 어떻게 됩니까? 벼슬 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말하는 최종, 그죠? 시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과거를 보러 가는데 과거가 오늘날 입시하고 경쟁률을 이렇게 따지면 어떻을까요? 경쟁률이 더 낮겠습니까? 높겠습니까? 높아요?
예, 오늘날 인류의 대학 경쟁률보다 더 높습니까? 예, 더 높습니다. 왜? 양반의 수는 많은데 과거 대과를 그죠? 시험 봤을 때 뽑는 인원은 수천 명도 아니고 수백만도 아닙니다. 수백 명도 아닙니다. 몇 명 뽑습니까? 33명밖에 안 뽑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어때요? 양반 없는 고을이 없죠? 예. 여러분, 누구의 후손입니까? 예. 쌍놈 후손 있습니까? 예. 니도 양반, 너도 양반. 그죠? 예. 나도 양반. 예. 여러분, 스스로 양반이라고 합니까? 어머니도 양반이라고 합니까? 예. 그래도 양반입니다. 왜? 따르릉 전화가 왔습니다. 아저씨 어디 갔어요? 뭐라고 합니까? 예, 우리 집 바깥 양반 서울 갔는데요. 하잖아요. 예, 바깥이 양반이면 아는 뭐겠습니까? 예, 옛날에 종하고 양반하고 결혼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결혼했어요? 양반하고 결혼했죠. 그러니까 바깥이 양반이니까 나도 양반이다. 그죠? 예, 선전하는 방법도 가지죠. 그죠? 예. 이게 우회전술이고 이게 얼마나 멋집니까? 아, 내 양반인데요. 가면 좀 이상하잖아. 그렇죠? 예. 세상 사는 방법은 이렇게 다양합니다. 예. 그게 바로 세상 사는 방법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이렇게 쭉 가는데 양반들이 과거를 보러 갑니다. 그런데 이 과거 보러 가는 양반들이 한사코 중령길은 가까운 길은 피하고 내려서 돌아서 문경의 세제를 통해서 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 남자가 대로, 군자가 대로다. 그래서 대로를 간다고. 예, 그것도 그럴 만하죠. 그죠? 그렇습니다. 예, 소로길 가는 것보다 대로길 가는 것이 더 어떻습니까? 안전합니다. 제일 위험한 길이 어떤 길입니까? 골목길이잖아. 골목길. 요즘은 산적이 따로 없습니다. 골목에서 뛰어나오는 사람들이, 그죠? 그건 어찌할 방법이 없잖아요. 골목길 갈 때는 조심해 가야 되는 겁니다. 예, 옛날에는 골목길 대신에 어느 길이 제일 위험하냐? 산길이, 오솔길이 위험한 겁니다. 왜? 인적이 드무니까 산적에 만나서 또 사나운 짐승들을 만날 수 있고 또 가다가 자칫하면은 저물게 되면은 숙박할 곳이 없습니다. 예, 그죠? 그래서 대로를 가겠죠. 그러나 그것만은 꼭히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예. 여러분, 한번 앞에 글자를 2번, 3번 한번 쭉 한번 연결해 보세요. 뭐가 됩니까? 예, 지금 시험 치러 가는데, 그죠? 큰 눈인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시험 치러 갈 때 자녀들하고 미역국 해 먹입니까? 미역국 쏘아 먹이죠? 예, 그럼 어떻게 하라 하는 겁니까? 예, 여러분 말도 안 들으니까, 그죠? 네가 가서 한번 떨어져 봐라. 고생해봐라. 그래서 왜 미역국 안 됩니까? 예, 미역국 먹으면, 그죠? 미끄러진다고. 그렇죠? 그러면 이거 죽자는 뭘 연상시킵니까? 예, 죽순다는 말도 있고, 쭉쭉 미끄러진다. 예, 우리가 모르면 괜찮은데 알면 어떻습니까? 그게 결정적인 순간에, 그죠? 캥기잖아요. 시험 치러 가는데, 그죠? 생각이 날 듯 말 듯 팍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떡합니까? 아, 맞아. 내가 오늘 중령을 넘어왔더만 이거 죽쓰고 있구나. 이래 딱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스로 자포자기하게 말 되는 거죠. 그러면 할 수 있는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그죠? 힘을 북돋주는 겁니다. 예, 자녀분들한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교문에 가가지고 우리 어머니들이 뭘 붙입니까? 예, 엿 붙이고, 그죠? 밀가루 떡 붙이는 게 아니라 무슨 떡 붙입니까? 찰떡 붙입니다. 왜? 그것도 떡 가운데 찹쌀떡, 그죠? 찰싹, 그죠? 찰지게 붙으라고 그래 하는 겁니다. 예, 옛날에
선비들도 이런 그죠? 문제를 굉장히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큰 시험을 보러 가는데 중령에 고개를 한사코 마다한 겁니다. 올 때는 어디로 오면 되겠습니까? 중령으로 오면 쭉쭉 끓여져 내려오면 쉽잖아요. 예, 자녀분들이 어디 합니까? 시험 치고 나서 그죠? 너 몇 개 틀렸는데? 예, 뭐라고 합니까? 3개 틀렸어요. 왜 3개 틀렸는데? 한 개 문제를 잘못 읽었어요. 합니다. 그죠? 아니, 자녀가 아니라 여러 어머니들이 그렇게 많이 했죠. 예, 정답을 잘못 썼어요. 연필이 부러져 가지고. 그죠? 예, 시험지에 답을 안 썼어요. 예, 저도 시험에 떨어져 본 적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제일 걱정되는 것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시험 떨어져 났는데 걱정이 어떤 게 걱정됩니까? 예, 저는 떨어졌다는 사실이 걱정이 아니고, 그죠? 뭔가 변명을 해야 되는데 변명거리가 없다는 게 제일 걱정스러웠습니다. 팍 떠올라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뭔가 변명을 해야 되는데 그 변명거리가 구체적으로 떠오르지 않는 겁니다. 그때 제일 걱정스럽고 두려웠습니다. 예, 그러니 선비들도 그냥 떨어졌다는 것보다는, 실력에서 떨어졌다는 것보다는 중령 고개를 넘었더니 미끄러졌다. 그 길을 잘못 선택해 그렇다. 그죠? 숙박비 하루 이틀 좀 아끼려고 그죠? 이리 갔더니만은 결과가 이렇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위안이 되고 스스로 위안도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명분도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중령이라고도 있고, 그죠? 그런데도 서울 가는 길은 대로를 따라갔다. 예.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오늘날 서울 가는 것을 흔히들 뭐라 합니까? 서울 어떻게 상경한다 합니까? 어렵게 올라간다 하죠. 예, 서울이 뭐 꼭대기 붙어 있습니까? 올라가게. 예, 저도 서울에 일이 있으면은 자주 갑니다. 요즘은 뭐 좀 길이 뜸해졌는데, 그죠? 옛날에는 한 달에도 몇 번씩 서울에 갈 일이 있습니다. 가면 우리 동료들이 아유, 선생님 서울 올라오시느라고 참 힘드셨지요? 이래 합니다. 예, 많이 듣죠?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예. 그래서 그때마다 저는 정색을 하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 양반아, 내가 올라오긴 어디를 올라왔다 하느냐? 그냥 서울로 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올라오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힘들게 여러분 올라가시렵니까? 예, 거기는 올라가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서울을 가는데 왜 굳이 올라가야 합니까? 서울 가서 고향 갈 때 뭐라 합니까? 내려간다 하죠. 예. 그 뭐 그냥 공짜로 쑥 갔다 앉으면 미끄럼틀 내려가듯이 쑥 내려갑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럼 신이 지는 사람은 뭐라 할까요? 신일 평양에 있는 사람들은 서울 갈 때 뭐라 할까요? 내려간다 하겠죠. 그죠? 왜? 서울이 내려 있으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이 지는 사람도 평양에 있는 사람들도 다 서울 오는데, 한양 오는데 뭐라 합니까? 올라간다고 하는 겁니다. 왜 올라간다고 합니까? 옛날에 지금이 아닙니다. 그죠? 옛날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하늘 같은 임금님이 있으니까, 그죠? 임금님한테 있는 곳이 높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없습니까? 예, 신의지보다 유도상은 낮잖아요. 그죠? 경상보다 높을지 몰라 신의지보다 평양보다 낮잖아요. 유도상으로 높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임금님이 계시는 곳이다. 그런 어떤 그런 시대를 가지고 우리 무슨 시대를 합니까? 봉건 시대라고 하거든. 그죠? 예. 우리가 옛날에 캐캐 묵은 전통 이런 걸 따지면은 봉건적인 어떤 생각이다. 봉건적인 어떤 그죠? 사고방식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봉건 시대의 풍습입니다.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옛날에는 서울 가는 것이 항상 문자로 또 표현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상경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한자식 표현이고 이걸 말로 사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서울 올라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이 조선시대입니까?
지금이 봉건 사회입니까? 아니죠. 오늘은 민주주의 사회고 누가 제일 높습니까? 예, 임금이 아니라 누가? 민이, 백성이, 국민이 제일 높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예, 이제 절대로 그죠? 더 이상 올라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예, 주막 길 위에 오아시스. 주막은 어디 있느냐? 예, 큰 길가의 주막은 앞에 이야기했지만은 한 10리 혹은 20리마다 대체로 주막이 한 개씩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는 이런 주막에 이제 숙박 시설이 오가는 사람들 선비들뿐만이 아니라 누굽니까? 세금을 거두러 왔다 갔다 하는 관리들, 그죠? 세금뿐만 아니라 고을론님으로 경상감사로 발령을 받아서 그죠? 오는 사람들, 임기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들, 관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도 어디 가서 묵어서 쉬어서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각 지역마다 역인이 원인이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즘 말하면 공식적인 숙박업소고, 그다음에 요즘 말하면은 뭐 기차역 이런 어떤 되겠죠. 자, 이런 것이 있었는데 조선 후기에 오면은, 조선 시대 후기에 오면은 이런 역가원들은 관리가 잘 되지 않아서 국가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제도가 그죠?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에 뭐가 그렇다 해서 잠을 안 잘 수도 없잖아요. 뭐가 생기는 겁니까? 예, 주막이라는 것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사설이고 요거는 뭡니까? 국가, 그죠? 공립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양반들은 어디 갔느냐? 예, 양반들은 역가원보다 주막을 가느냐? 예, 주막을 가지 않습니다. 왜? 이유를 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막은 가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면 뭘 해야 될까요? 주막에 가서 하루, 그죠? 예, 노숙하는 것이 아니라 이슬 맞고, 그죠? 찬바람 맞고 자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적어도 그죠? 공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다음 또 뭐가 필요할까요? 먹는 게, 그죠? 식사가 필요합니다. 주막에 가면은 기본적으로 예, 하루 묵어갈 수 있는 방과 음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공짜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닙니다. 공짜는 공짜고 돈 주는 거는 돈 주는 겁니다. 그럼 뭐가 공짜일까요? 밥값이 공짜겠습니까? 방값이 공짜겠습니까? 방값? 왜? 예, 방값은 공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이거 공짜입니까? 어찌 경비 지불했어요? 안 했지요. 이거는 공립있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건물을 지어 놓으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이거 큰일 날 뻔했다. 건물 지어 놓으면 어때요? 예, 옛날 어른들 생각은 야, 이거 지어 놓은데 여기에 사람 한두 명 왔다 갔다 한다고 이게 딸르냐? 가능하죠? 예. 오늘날 우리는 얄팍하게 뭘 계산하는 겁니까? 예, 여기 왔다 갔다 하면은 예, 딸른다는 것을 다 계산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감가상각비 가는 겁니다. 참 머리 좋으면 그죠?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 선조들은 건물을 하나 지어 놓으면은 그것이 사용한다고 해서 딸른 것은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돈을 받는다는 것은 이거 부도덕한 거지, 그죠? 예,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방값은 무료입니다. 그 대신에 뭐는 식사는 쌀이 그야말로 쌀 팔아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없는 쌀을 구해 와야 되는 겁니다. 돈 들지요? 고기 한 토막을 올리려면은 돈 주고 사와야 되는 겁니다. 그건 돈이 들죠. 술 한 잔, 두 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식사 제공은 돈을 받습니다. 그러나 방은 무료로 대여입니다. 예, 대여가 되면 무료로 주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
불평이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왜? 안 쓰면 될 거 아닙니까? 왜요? 예, 여러분들도 그죠? 그냥 사랑도 그죠? 관심도 그냥 공짜로 나눠주면은 어떻습니까? 원한이 쌓입니까? 안 쌓이잖아요. 공짜로 무료로 무한정으로 퍼주면은 절대로 불만이 불평이 원한이 쌓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항상 반대급부를 요구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줬으니까 너를 그죠? 너도 나를 사랑해 달라는. 내가 밥을 해줬으니까 너는 내 말 잘 들어라. 너 옷을 사줬으니까 너 오늘 공부 열심히 해. 이렇게 뭔가 그죠? 받으려고 생각하니까 어떻습니까? 힘이 들죠. 힘이 들고 어떻습니까? 지치고 스트레스 쌓이죠. 예, 화가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눠줄 수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무엇이든지 그냥 그저 주는 겁니다. 예, 나눠줄 수 없는 게 뭐가 있습니까? 돈입니까? 아니죠. 무엇이든지 다 나눠줄 수 있습니다. 예. 옛날 사람들은 바로 온돌방을 무료로 예, 나눠줬습니다. 무료입니다. 예, 그런데 온돌방이 어떻게 생기느냐? 예, 요즘같이 그죠? 매트리스가 깔렸다든가 장판이 잘 깔려 깔끔한 그런 게 아닙니다. 옛날 시골방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멍석이라는 걸 다 깔아가지고 그죠? 예, 있습니다. 겨울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장작 군분을 떼가지고 그죠? 절절 끓도록 만들었습니다. 요즘 그걸 가지고 뭘 만들었습니까? 뭘 만들었어요? 찜질방 만들었잖아요. 찜질방 수준입니다. 그거. 예, 예. 옛날에는 자다가 그죠? 자다가 화상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런 이야기 들어봤죠? 예, 그렇게 뜨겁게 만든 겁니다. 예, 요새 말로 하면 찢진다 하는 수준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니들도 찢으면 시원하잖아요. 예, 우리 오랜 생활 습관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에 누가 늘 상주하느냐. 사실은 공짜기 때문에 야들도 돈 받으면은 안 올 텐데 공짜기 때문에 누가 빈대하고 우리 친구들은 빈대하고 이하고 전혀 모를 겁니다. 예. 그래서 빈대와 이가 득실거리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런 방에 양반이 혼자가 아니고 어떻습니까? 여기는 또 어떻습니까? 방 한 칸이면 한 칸, 두 칸, 두 칸에 정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원이 없습니다. 10사람이면 10사람, 20사람, 20사람. 야, 요만한 방 칸에, 그죠? 조그마한 방, 옛날 방이 적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 10명, 20명 어떻게 잠을 자느냐? 잘 수 있습니까? 지금 방 한 칸에 20간 이어놓고 자러 가면 잡니까? 못 잡니다. 그죠? 그러나 옛날에는 가능합니다. 어떻게? 반듯하게 누워서, 그죠?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몰아놓고. 몰아 누워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쪼그려서 자면 되는 겁니다. 그래도 한 대 보다가 좋잖아요. 아니면 그거 싫으면 나가면 될 거 아닙니까? 돈 달라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는 환자도 있고, 그죠? 옷을 한 달 동안에 안 빨아 입어가지고 깨끗이 냄새 나는 사람도 있고, 거지도 있고, 그거는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양반이 거기에서 하룻밤 잔다는 것은 참 끔찍한 일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양반들은, 그죠? 이런 주막에서 자지 않고 바로 어디 합니까? 아는 사람 집을 찾아가는 겁니다. 서울 가는데 아는 사람 길이 줄줄이 다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우리 찾아가는 게 어디입니까? 사돈의 팔촌지까지도 찾아갑니다. 근데 조선시대는 사실은 사돈의 팔촌이라고 하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먼 친척이죠. 예. 그러나 옛날에는 조선시대는 사돈의 팔촌도 가까운 친척입니다. 예. 그런데 그 다음 더 큰 문제는 누가 큰 문제냐? 이게 누군지 알죠? 예. 우리 개화기 때 혹은 조선시대 말 때 1900년 초에 그죠? 서양의 선교사들, 서양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들도 궁금하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외국에 가면은
일령을 하려고 가잖아요. 그죠? 예. 서울 도시에만 머무르면은 재미없죠? 그럼 어떡합니까? 그야말로 진면목을 보려면은, 진짜를 보려면 서울의 빌딩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시골에 가서, 그죠? 예. 원형 그대로, 그죠? 사는 사람 모습 그대로 사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해외여행 하면은 그렇죠? 그런 충동을 자꾸 느끼는 겁니다. 서양의 선교사들 혹은 서양의 여행가들은 바로 그런 모습을 보기 위해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들이 나들이를 할 때 불가피하게, 그죠? 주막이라는 것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양 사람들을 한 번도, 외국 사람을 한 번도, 그죠?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궁금하죠. 궁금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찾아 나서는 겁니다. 야, 서양이, 그죠? 서양 사람들은 도깨비라고 하는데 어떠냐? 그것도 무슨 도깨비냐? 예. 눈에 파란 불을 켜는, 그죠? 파란 눈을 가진 도깨비다. 이렇게. 그래서 뭐라 했느냐? 서양 귀신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모르니까. 오늘 우리 서양 사람들 혹은 외국 사람 봐도 크게 문제 안 되죠? 예. 옛날에는 서양 사람 하나 나타났다면 온 돌먹이 이제 어린애가 할 거 졸졸 따라갔습니다. 코가, 그죠? 있는지, 그죠? 입이 진짜 있는지, 눈썹이 있는지, 그죠? 말을 하는지, 그죠? 이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남긴 일기에 보면은, 그죠? 이거 온돌방에 가서 하룻밤 지내는 것이 끔찍한, 그죠? 지옥보다 이런 지옥이 없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 예. 뜨겁기는 오죽 뜨겁습니까? 금능이가 뜨거워서, 그죠? 붙이지를 못합니다. 서양 사람이 그렇게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침대에, 그죠? 생활하는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그죠? 이제 이런 어떤 내용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남았던 이 문제들은 우리가 또 나머지 부분 문제들은 어떻게 하느냐? 예. 우리 현장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소통이 좀 됐습니까? 공감이 됐어요? 예. 그러나 우리 학생들, 우리 자제분들은 아마 소통이 전혀 되지 않았을 겁니다. 누가 소통하면 되겠습니까? 예. 어머니들이 자제분하고 오늘 손잡고 소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되는데 오늘 어떻게 갑니까? 함께 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오늘 함께 걷는 길입니다. 그래, 함께 갑시다. 가능하면 손잡고 가면 좋습니다. 갑시다. 지금 이렇게 올라가면은 하나의 이제 이 제1관문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1관문을 통과해서 가면은 여기 이제 지금 사진을 참 영화 촬영하는 세트장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영화 드라마 촬영하는 현장도 이렇게 목격할 수 있고 배우들도 그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쭉 이 길 따라가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길을 이제 걸으면서 길 위에 쌓여 있는 뭡니까? 시간을, 그죠? 예, 우리가 살피는 겁니다. 그것으로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과거와 우리 소통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수평적인 오늘날 사람들이 아니라 과거와 과거의 역사와 이렇게 소통을 하는 겁니다. 문에 보면 뭐 글자 붙여놨죠. 예,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한문은 옛날에 간판이고 대부분 쓰는 것들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하면 썼어요. 그래서 예, 주흘간 관했는데, 그래서 여기가 우리 문경 세제는 몇 개의 관문이 저는 있다 해서요. 세 개관이 있는데, 예, 여기 가면 1관문이고 좀 가면 제2관문이고 정상에 가면 제3관문이 이렇게 정상에 이래 있습니다. 그죠? 요거는 석성 이래 돼 있어요. 수원 화성 가봤죠? 가보니 거기는 문이 정면에 뚫려 있습니까? 예, 거기는 대부분 읍성은 낮은 지역에 읍내성은 어땠냐? 앞에 또 성이 하나 조그마한 성이 이렇게 막고 있습니다. 왜?
바로 여기서 직진하면 어떻습니까? 쉽지요? 끌릴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뭐 하는 겁니까? 적을 막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막아야 되는데 막아놓으면 사람들이 다니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문을 이렇게 뚫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튼튼하게 만들어서 닫아야 되는 겁니다. 예, 불화공을 견뎌내라고 이겨내라고 이렇게 셋업해 놓은 겁니다. 한번 보세요. 나무도 이렇게 두툼해요. 옛날에도 악동이 났었어요. 그렇지, 옛날에도 이제 지금보다 더 절실하잖아요. 여기는 지금 여러 비석들이 이렇게 쫙 모여 있습니다. 사실은 이보다 더 많은 비석이 이 세제를 쭉 올라가면서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비석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무슨 비석이냐? 여기에 불망비 됐습니다. 불망비가 뭔지 알죠?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잊지 마느냐? 이틀만 잊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 아니라 뭡니까? 영세불망입니다. 영원한 세트죠. 예, 있지만 뭘 잊지 말아야 되겠느냐? 예, 보면은 그죠? 예, 그 누구 아무개 현감 아무개를 영원히 잊지 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래 가지고 그죠? 공적이라고 하고 불망비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 악행을 벌이고 악정을 그죠? 아주 가혹한 정치를 펼쳤던 지방관들이 수령들이 떠나면서 꼭 자기를 잊지 말라고 그죠? 이렇게 그것도 어떻게 나쁜 짓 하는 관리로서 잊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선정을 베풀었다고 그죠? 내 이 정도만 해준 것도 너희들 받은 거다. 5명 줄 거 2명밖에 안 주겠지 않느냐? 그죠? 5천냥 빼앗을 걸 1,000양밖에 안 뺐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이거 참 말이 됩니까? 예, 그래도 그게 말이 되는 시대가 있습니다. 자, 비들이 많다는 것은 왜 여기 비를 이렇게 여기다 많이 갖다 놨을까요? 예, 이게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한양으로 서울로 가는 길 때문에 오가는 사람들 누가 많이 다니겠습니까? 높은 사람들을 많이 다니니까 그죠? 높은 사람 보고 그 녀석 가더만은 노란 줄 알 때만은 착한 일 했구나 착각을 하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는 아까 말한 대로 이 지방으로 그죠? 이제 서울로 이제 공식적으로 출장을 왔다 갔다 하는 관리들을 일종의 말하면은 공식적인 숙박소. 여기라는 것은 요즘도 걸어서 못 다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도 말을 타고 다니게 되죠. 말 타고 가는데 말이 계속 타면 힘들고 지치잖아요. 그러면 말도 쉬는 곳, 말을 바꿔주는 것. 그렇게 여기라는 곳은 옛날에 그래서 출장 가다 보면 말을 바꿔주고 마패액 하는 거 알죠? 아명어사 뭐라 하노? 출도약 하면서 할 때 마패에는 반드시 뭐가 그려져 있느냐? 말 이렇게 말 한 필이 그려져 있으면 한 마리를 주는 거고 두 필이 있으면 두 장. 어제 차표 2장 들면 어째 2인용은 2장, 비행기표 2장 걸 주면 둘이 갔다 왔다라고 하나가만 한 개 하잖아요. 3개, 혼, 이렇게 되는